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안의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코스피가 2060포인트대에서 공방을 벌입니다. 일단 0.2, 0.1% 낙폭이 크진 않은데 일단은 강보합권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피 보시면 2047까지 빠집니다. 장중에 이번 주만 해도 2040선 여러 번 찍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했고요. V자 모양으로 2065포인트 강보합까지 가긴 했는데 이내 상승폭 둔화가 되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봅니다.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 가치 사주고요. 기관 파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도 주체들이 좀 강하게 오늘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700선 무너집니다. 1.18%.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약한 모습인데 이유는 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사이익으로 코스피는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버틸 만한 개별 종목 이슈가 없기 때문에 테마주적인 성격들은 시총 상위주에 포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 지수가 밀리고 투심도 같이 밀려내려가는 형국입니다. 자, 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좀 다릅니다.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이 707 출발해서 698까지 빠졌다가 703까지 회복을 하다 다시 698 빠집니다. 일단 698 이 자리 지키는지 장 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중 저점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인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프로그램이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25억 원 매수, 투신의 112억 원 매수, 연기금은 매도 물량 줄면서 55억 원 매도. 일단 장 후반 3시 30분까지 보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전환할 지금 시그널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지수가 얼마나 방어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문제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강합니다. 조정이 많이 안 나옵니다. 1189원 20전 일단 1190원은 깨지긴 했습니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이렇게 표현해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강 후약인 것 같긴 합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전략 짚어주시죠.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매도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 전환으로 낙폭을 좁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면서 700포인트를 깬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최근 미국의 하위 제재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전기전자 업종이 0.41%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오름세를 보였던 의약품 지수의 하락세가 우선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는 1% 어떤 내외의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히프로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지고 있고 LG유플러스가 이 미국 하위에 퇴출 요구가 나와주면서 6% 급락 6%대 급락을 보여줬던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하이와 거래를 준다는 선언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 주가에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상태로 가면서 7거래일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은 뭐 5G의 그 통신 장비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5 통신, 이동통신 투자가 시작되면서 어떤 이 미국 하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2시 51분이고요. 남은 시간 40분도 되지 않는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슈필겐 코리아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슈필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서 이 시젠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슬슬 이제 그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이어서 2, 3분기도 1분기 실적 이상의 실적을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고객사가 좀 확보가 계속해서 되면서 이 부분이 원래는 작년에 그 고객사 확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언제 잡힐지 좀 고민했었는데 1분기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2, 3분기부터는 어떤 그 본격적인 이 고객사 확보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부터 어떤 R&D 비용과 또 이제 인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적 우려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뭐 일본 실적 본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좀 불시시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분단 진단에 대한 어떤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수요가 더 많은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즌에 대한 분단 진단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27,400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젠, 초반에는 어제 말씀해 주셨던 슈피겐을 잠깐 또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 소장님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네, 오늘 롯데칠성입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해야 돼서 롯데칠성의 대표 제품 2%처럼 2% 모자르게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가 5월 1일부터 참이슬 가격 6.45% 인상했습니다.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을 갖고 있죠. 진로에 참이슬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처음처럼도 당연히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인상을 하겠죠. 우리는 이제 소주 한 병에 5,000원 이상 주고 마셔야 됩니다. 식당 가서. 다들 안 마신다고 댓글은 있지만 누군가는 가서 마시겠죠. 냉면값 10,000원 시대라는 뉴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밑에 댓글에 뭐 달렸는지 아세요? 냉면 10,000원 뭐하러 가서 처먹냐. 집에서 둥지냉면이나 끓여 먹어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주 입장으로 바뀌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격이 올라서 못 먹겠다 욕을 하다가 주주가 딱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주가 아니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 더럽게 가격 올리네. 근데 주주가 되면 아우 너무 가격 올려서 행복하다. 가격 올리면은 매출이 확대되니까. 그래서 롯데칠성도 결국 처음처럼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정도 증가하리라고 지금 그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와 폭염이 지금 탄산 시장을 다시 성장세로 이끌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 여름에도 상당히 더우리라 예상이 돼서 롯데칠성의 탄산 시장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건 또 그게 있어요. 지금 배달앱끼리 싸움 난 거 혹시 아시나요? 배민하고 그 쿠팡인가요?
쿠팡인 것 같은데. 쿠팡입니까? 예, 쿠팡인가 누굴 거예요? 그 쿠팡인가? 수수료를 티몬인가? 쓰면서 엄청나게 쿠폰을 뿌리는 그 전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쿠팡인가 어디서 지금 배달 앱에 진출한다고 해서 아예. 그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싸움 났는데 왜냐면 배달앱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다 너도 나도 뛰어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식품을 쉽게 시켜 먹다 보니까 탄산 시장이 거기서 새로운 파이가 생겼어요, 지금. 그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피자 시켜 먹고 통닭 시켜 먹으면서 콜라 사이다를 껴서 파는데 거기서 새로운 파이가 창출되었대요, 지금 탄산 시장이. 그래서 곡물 시장이나 건강 그 음료 시장에 밀렸던 탄산 시장이 폭염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부분에다가 배달앱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분 때문에 탄산음료가 부활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다양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칠성 사이다가 예를 들어 지금 스트롱이 나오고 있거든요. 펩시콜라가 스트롱이 나오고 강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게 나오고 사이다 중에 뭐 갈배 사이다라고 또 해태음료에서 뭐 갈아 만든 배 사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탄산음료도 예전처럼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에 수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지를 주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다가 배달앱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롯데칠성은 그런 분위기, 그런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에다가 오늘 액면 분할이 돼서 17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전해 볼만 하잖아요. 171만 5천 원인가요? 그걸 주고 샀어야 되는데 이제 17만 1,500원 모으면 한 주 살 수 있거든요. 너도 나도 뛰어들 수 있다. 삼성전자랑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액면 분할 나온 거고요.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여서 하락세로 접어드는데 액면 분할이 나와서 개민들이 달려들어서 그때 물린 거고요. 롯데칠성은 지금 물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200만 원이 목표가 210만 원, 220만 원이었는데 지금 액면 분할 됐으니까 20만 원, 22만 원 뭐 이 정도겠죠. 롯데칠성 지금 여름 접어들기 전에 탄산음료 같이 사시면서 올랐다고 뭐 소주가 얘를 처음처럼 마신다고 하면 처음처럼 앞으로 식당 가면 5천 원 이상 받을 거거든요. 욕하지 말고 롯데칠성 주식을 사서 기분 좋게 소주를 한 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6만 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베뉴지입니다. 베뉴지는 제가 그랜드 백화점을 많이 갖고 왔던 건데 주가가 굉장히 좋죠, 지금.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름만 바꾸느냐, 내실까지 바꾸느냐, 그거 차이거든요. 간판만 바꿔다느냐. 그러니까 수원 안갈비 통닭이라고 간판만 바꿔 달고 경찰들이 계속 그 수사만 하고 통닭 안 팔면 정말 간판만 바꿔 단 거기 때문에 수원 안갈비 통닭으로서 가치를 매겨줄 수가 없죠. 근데 경찰들이 자기 할 일까지 포기하면서 그쵸? 통닭집이 너무 잘 되니까 통닭을 직접 팔고 있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럼 영화 이제 얘기인 겁니다. 이거. 네, 영화 예. 얘기죠. 수원 안갈비 통닭을 진짜 그 가치를 매겨주잖아요. 가격을 한 마리 2만 원씩 하도 프리미엄 통닭이라고 팔리고 그거를 많이 얘기 드렸어요. 베뉴지가 정말 베뉴지라고 이름만 바꿔 달아서 내실이 없을 거냐 아니면 내실이 변할 거냐. 근데 그 내면의 얘기를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 가치를 재평가 받기 위해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뭐 이제 백화점 그 사업을 접고 레저 사업이나 뭐 호텔 사업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 그리고 거래량을 그 증대시키기 위해 아까 롯데칠성의 한 행위랑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름만 바꿔서 뭐 간판만 바꿔 달고 내실이 없는 것보다는 회사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오히려 시장이 더 뜨겁게 지금 반응을 하면서 2007년도 너무나 오래됐죠. 만 12년 전에 그 고점을 지금 찌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베뉴지는 이름도 새로운 간판도 달았고 주가도 새로운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동안 너무 없고 약간 좀 소외주라 좀 꺼려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는 조금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호가도 좀 촘촘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2,0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자, 또 가져왔죠. 이 인선 ENT가 지금 사기가 훨씬 더 좋은 가격. 벌써 밑골이 달고 꽤 올랐어요. 밑에서 예를 들어 저가에서 7,850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거의 주당 1,000원 수익입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실적 악화가 1분기 실적 악화거든요. 근데 분기마다 실적은 변동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년을 보는 거예요. 지금 1분기 실적은 악화되었으나 이미 주가가 사실 뭐 주가가 미리 실적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주가가 실적이 계속 악화되리라 생각했으면 이 수많은 고점들을 뚫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거든요. 만약에 이 주가를 뚫은 세력들이 이거를 아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나 뭐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괜히 뚫었으면 정말 그냥 할 일 없는데 돈 자랑한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하러 올려요 그러면. 그죠? 인선 ENT를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4년, 15년간의 고점을 이렇게 갭 상승으로 뚫었으면 뭔가 명분과 실리가 없었으면 세력이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럼 차트에 장난질 치려고 돈 자랑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뚫은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1분기 실적 악화로 떨어졌지만 그거는 오히려 살 기회가 된다. 지금 그 위에서 꼬리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 안 드렸어요. 이 위에서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악화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준 거다, 이거. 10,000원대에 살 거를 8,000원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7,000원, 8,000원대. 그래서 손절가 8,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인트로스가 아니라 인크로스. 인크로스도 지금 오늘 좋아요. 지금 이 시장을 이기는 주식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아예 그냥 정말 서브프라임이어서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만 하면은 요리조리 피해서 가면은 방법이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인크로스도 그런 종목이죠. 지금 저번에 이것도 가져왔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지우지 않으면 이거는 이 설정에서 그러니까 HTS 종료 시 마지막 설정 저장이라는 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 게 그냥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 화살표 그려놓은 게 있네요. 이렇게 갈 거다.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부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3만 원대로. 지금 인크로스는 그 SK텔레콤 디지털 광고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데, SK텔레콤이 지금 뭐 아까 5G 얘기도 그 전에 하셨지만 5G 관련주가 지금 뭐 뜨거운 것 같다. 아직도 SK텔레콤이 5G 시장에서 광고를 많이 때려서 지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 시장에 그 경쟁에 진입을 한다. 그래서 국내 3위의 디지털 미디어 랩 업체 인크로스를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광고 업체를 인수한 이유가 있는데, 5G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에서 SK텔레콤이 선도한다고 광고를 계속 때려야 되는데 좀 트렌드 있는 광고를 하는 업체가 필요했다. 그래서 인크로스를 먹은 거예요. 국내 최초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다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23,000원이 손절가고 목표가 3만 원인데 목표가 3만 원이 그 박스권 상단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진 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다이나믹한 모습이 더 나오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일단은 목표가 3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꽤 오래전에 가져왔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예전 게 뭐였냐면, 그때 손절가가 지금 기억이 나, 목표가가 2만 원이었어요. 목표가가. 근데 목표가가 2만 원인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3만 원을 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표시해놨네요. 여기도 지금 2016년에 상장을 해서 여기가 상장했을 당시의 고점이니까 여기다 그어놨네요. 그때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장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은 던지고 싶을 거다. 왜냐면 2년을 물려있다가 자기 본전에 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뚫고 오른다는 건 너무나 강하고, 여기는 확인 작업까지 걸쳤다. 이 얘기 드렸고, 굉장히 유니크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동체 위성통신.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다가 위성통신을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는 접시를 그냥 아파트 거기 옥상이나 이런 데 아니면 베란다에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성통신 그 접시가 움직이는 데 달려 있어요. 막 배, 그쵸? 아니면 이동하는 뭐 수단, 그 트럭, 아니면 탱크,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해상용 위성통신 77%, 해상용 위성방송 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였고,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벌 시장 점유 1위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그때 어디였죠? 노르웨이나 영국의 해상 선사들, 그 주요 고객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굉장히 유니크하다.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가 상장을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유니크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도 그런 스타일이어서 지금 굉장히 유니크한 기업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목표가 그때 2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훨씬 높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4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현님 지금 3일째 오고 계시죠? 예. 오늘 앉아있는데 우리 신일석 소장님께서 너무 재밌게 방송을 진행하셔가지고 부탁할게요, 그러면 5종목. 예. 자, 처음 종목 이제 삼성출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유아동 서적이라든가 영어 교재, 그리고 성인 교양물을 좀 출판사로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등의 그 출판 사업과, 그다음에 중부 고속도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경기도 이천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도 좀 운영하면서 임대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뭐 이슈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아기상어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표절 시비가 이제 붙으면서 좀 주가가 좀 흔들렸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아기상어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그 라이센스 획득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확대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단기적으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시청자분께 투자자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자 25,000원, 손절가는 15,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이제 캠시스인데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좀 제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용 또 카메라도 또 생산 제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블랙박스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또 이제 그 생체 인식과 정보 보안, 여기에다가 초소형 전기차를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그 초소형 전기차 쪽에서 올해 약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그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이죠. 이렇게 되면은 휴대폰에 그 카메라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캠시스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카메라도 좀 만들기 때문에 자율주행차하고도 연관이 된다. 드론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론하고도 또 연관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 테마주로도 지금 조금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캠시스의 그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도지사하고의 그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실적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77억 정도 나오면서 147.1% 좀 증가했었고, 매출액은 약 한 1,700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61.8% 증가. 단기 수익률은 약 43억. 그래서 24.3% 좀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게, 지금 그 카메라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듀얼이라든가 트리플 쪽에서의 장착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매출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단가도 지금 카메라 단가도 올라갔다는 거 26.6% 증가하면서 그것도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사마 알루미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어제도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은 조금 장중에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일반 포장지용이라든가 전지용, 그 다음에 콘덴서용 등 자동차용, 에어컨용, 전선용방 등 다양한 지금 산업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자체가 그냥 알루미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기초 산업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뭐 종이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포함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좀 진출했는데, 그 신규 사업이 미국의 샌디스크의 한국 공식 수입업체인 소이전자를 전량 주식을 인수를 하면서 메모리 쪽에도 지금 사업을 좀 진출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 전년 대비해서 연결 기준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8억 정도, 그래서 한 138% 좀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30.7% 증가하면서 약 한 486억. 그다음에 안정적인 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실적도 꾸준하게 나와서 그런지 배당금을 100원을 좀 준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4,98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우리넷인데요. 우리넷 또 제가 저번에 한번 좀 소개해 드렸다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넷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사물인터넷하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좀 인증을 좀 획득했다라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하고도 또 부각을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광통신 장비가 이 회사들의 이제 주 모델인데, 이 광통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개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그래서 5G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5G 보안 솔루션 개발을 하면서 연관이 되겠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매출처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3사 통신사들이 다 매출처인데, KT, SK, LG 유플러스도 있고, 거기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한전 등 다양하게 지금 국가 공공기관에다가도 매출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당 안정적인 재무 때문에 100원의 현금 배당을 좀 주고 있다는 건데, 이 회사도 지금
지난해 그 신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OLED 사업에다가 지금 신규 사업을 진출했는데 지금 올해부터의 그 실적이 그 가시화될 거라는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OLED 쪽에서의 그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 하면은 강통신 장비 사업과 함께 OLED 쪽에서의 매출이 꾸준하게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PC 디렉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PC 디렉터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지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좀 수입해서 국내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IT 부품이 어떤 거냐 하면은 CPU, 그 다음에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등 이런 IT 부품들을 좀 수입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프랑스의 파로트, 그 다음에 중국의 DJI의 그 드론에서의 총판 계약을 좀 맺고 좀 드론 제품도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드론이라는 게 그 무선 전파로 이제 조정하는 건데 이제 카메라든가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돼 가지고 무인 항공기, 그다음에 군사용 또는 그다음에 택배 등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계속해서 좀 활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서도 지금 드론 기술 개발에 있어서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성장성이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실적은 그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3% 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매출액가 8.1% 증가해서 654. 그 다음에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 이것도 좀 배당금을 한 100원을치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89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C 디렉트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신 소장님, 에코마케팅 소리 소문 없이 잘 간다. 아, 오늘 또 가네요, 또 가. 또 갑니까? 대단하네요, 지금. 이거 일봉으로 보세요. 계속 지금 산을 약간 오르듯이, 그러니까 막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은 보면 떨어질 것 같이 떨어질 것 하면서 그 조약돌 하나씩 붙어 있는 거 잡으면서 계속 가는 느낌이죠, 지금 에코마케팅이. 이게 지금 3월 달부터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계속. 이게 좀 끝날 것 같지가 않은 지금까지 느낌이에요, 오늘도. 그쵸, 지금 4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꾸역꾸역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네요. 지금 에코마케팅은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정말 그런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팸이나 광고 진짜 민감하거든요, 저는. 정말 차단하고 다 스팸 오면 바로 신고해요, 거기다가. 어플에다가. 근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정말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에코마케팅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사실. 계속 이걸 너무 얘기해서 지금 사실 제작진분들이 그 마사지기 홍보대사냐고 이런 재미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마사지기가 에코마케팅이 하는지도 몰랐고, 그거가 정말 그냥 그때 필요했었어요. 사실 좀 쑤시고 이런 데가 있는데, 옛날에 홈쇼핑에서 하는 거 샀던 게 있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게 어깨는 그래서 시원한데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들고 있어야 돼서. 그 전동 마사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니 마사지로 붙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접근했던 방식이, 제가 그때 한창 인스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약간 그러니까 광고인 거 알았는데 저의 그 어떤 진입 장벽이라고 쳐놨던 게 좀 완화됐었거든요, 제 마음의 장벽이.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에코마케팅을 보고 알았어요. 에코마케팅이 그런 마케팅을 한 거라고. 그래서 괜찮다, 이거. 저처럼 좀 되게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파고들 수 있다. 이건 옛날처럼 막 무대뽀로 아무한테나 뿌리는 전단지 살포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먹히면서 이 시대의 트렌디한 마케팅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시장에서도 이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 쏠릴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4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4만 원대 안착되면서 그 더 이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기법은 진화하고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가져가요? 지금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팔기에는 사실.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전고점이란 게 지금 없죠, 사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따지려면 5월 20일인데 5월 20일 전고점이라고 하기에는 날짜가 지금 하루 이틀 지난 건데, 이건 오늘도 사실 종가 가기 전에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그래서 좀 계속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만 원 돌파하면 또 새로운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세요? 네, 오늘은 인텔리안테크예요.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이거 저도 놀랐거든요. 많이 저도 그때 이게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작년에 4월 달에 갖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에.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을 가까이 가서 놀랬거든요. 이거 언제 이렇게 왔지? 지금 보니까 차트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뭐냐면 그때 이게 더 높아 보였어요. 지금 이게 착시 효과예요.
지금 더 많이 올라버려서 과거에 그게 더 납작해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더 안정이 되죠. 그때는 이 고점을 다 뚫은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여기가 조금 가까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산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 올라가는데 중턱 정도 같은데 입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산 정상으로 막 올라가면은 입구가 저 아래에 있어서 약간 또 위풍당하잖아요. 내가 엄청 더 뭐 올라왔고 저 아래로 안 내려갈 것 같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인텔리안테크가. 그래서 아직도 이것도 지금 딱 3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에코마케팅 4만 원, 인텔리안테크 3만 원이에요. 그 마디 지수대가 돌파가 되면, 그러니까 돌파가 되는 순간조차도 굉장히 강하게 가요. 왜냐면 마디 지수 자체가 저항이거든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거를 뚫으려면 강하게 뚫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 뚫리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그 3만 원, 2만 원에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냥 순식간에 예를 들어 3만 뭐 500원, 600원으로 가버리거든요. 그 호가에서 기회를 안 주고 확 먹고 가버려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도 그렇고 에코마케팅도 그렇고 그런 마디지수대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강해서 3만 원, 4만 원대 돌파를 그냥 견디면서 확 가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만 원 4만 원 밑에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3만 원, 4만 원의 마디지수대는 순간적으로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매집은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밑에서 한번 매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비유 학원을 요즘 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비유를 손쉽게 많이 해주셨고요. 하 의원님은 어제 윈스 추천해 주셨는데 예. 딸랑 하루 지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장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그 뒤로 조금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5G 관련된 종목도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것도 강세를 좀 보였고, 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것도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인데, 인수는 그걸 조금 못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치주로서 조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 물론 이제 성장주에서도 상당히 좋은 회사이죠. 그리고 5G 쪽에서 보안 쪽이니까 일단은 뭐 장비 쪽, 뭐 소재 이쪽이 먼저 시장에 그 매출이 좀 잡히고, 그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제 온다 하면은 이제 보안 쪽에 다시 한번 이슈가 좀 쏠릴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사물 인텔이라든가 핀테크 이런 것도 뭐 인터넷에 나왔을 때도 항상 그게 먼저 가고 나면은 그 보안주들이 뒤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주로서의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가치주로서 좀 보시고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으세요? 오늘은 그 캠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도 좀 만들기도 하지만은 차량용 그 카메라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좀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드론이라든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자율주행차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초소형 전기차도 제가 그 생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한 400억 규모 정도의 매출이 좀 전망이 된다는 게 또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체 인식과 정보 보안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안 쪽으로도 캠시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가 지금은 살짝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히토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또 주춤한다 하면 다시 한번 정치인 테마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캠시스의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있어서 그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흐르면서 정치 태반주로도 좀 묶여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캠시스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바닥에서 상당히 좀 잘 다졌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올해 또 1분기가 사상 뭐 최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캠시스를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모듈 쪽인데, 카메라 쪽에서의 듀얼이라든가 트리플 등 그 멀티 카메라 모듈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단가 같은 경우도 26.6% 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그 갤럭시 S10 시리즈가 나왔는데, 뭐 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후면에 1600만 화소의 그 초광각 카메라 모듈이 좀 장착이 되는데, 이것도 좀 캠시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보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화웨이 제재이죠. 그런 영향을 또 이 캠시스가 좀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0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 바로 살펴봅니다. 신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 오늘 목요일장에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대덕전자입니다. 예. 오늘도 5.04% 오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전고점이 쉬운 전고점이 아니거든요. 대덕전자의 과거의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 뚫으려면. 근데 지금 일단 2010년대부터의 고점들을 딱 지금
뭐라고 이게 넥라인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지금 뚫어내려고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뚫리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이게 한 해의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정말 LG 좀 안타까운데 LGU 플러스는 왜 화웨이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 급락을 하고 왜 LG노텍은 또 아이폰을 잡았어요. 급락하거든요. 지금 이게 왜 이러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데 LG 지금 화웨이가 하도 싫어,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서 지금 싫어, 약간 문모론일 수도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이제 요구를 하면은 그 자료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통신 장비 깔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뭐 통신 공격을 당할까봐 지금 다 제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럼 중국에서는 이제 아이폰 안 쓰겠다. 그러니까 물론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자기 가족이 다 아이폰 쓴대요, 지금. 자기는 얽히기 싫다고 했는데 그거 사실 CEO 마음 창업주 마음 관계없이 지금 휩쓸리고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소용돌이가. 그래서 아이폰을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하니 또 LG노텍은 아이폰 향 부품주거든요. 아이폰 카메라 부품주라 LG노텍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덕전자 갤럭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가 지금 뜬다. 이게 1타 쌍피예요, 지금 삼성전자 사실. 왜냐면 화웨이 안 쓰면 프리미엄폰 밑에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도 갤럭시 A, 글렉시, 그랜드 이런 거 출시해서 먹을 수 있고 근데 또 아이폰 불매 운동을 한대 중국인들이. 그럼 삼성전자는 또 프리미엄폰에서 아이폰 누를 수 있잖아요. 1타 쌍피로 다 날리는 거거든요, 지금. 화웨이 아이폰을 날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덕전자 같은 갤럭시 부품주는 좋죠. 지금 호기를 맞았어요. 이거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시장이 지수는 급락시켰는데 대덕전자 같은 애한테 좀 호기를 가져왔다니까요. 이게 항상 위기가 있을 때 기회를 갖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대덕전자가 지금 고점을 2010, 11, 12, 13 대충 봐도 17년도 고점 이거 12,000원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다 뚫어내고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이번 이슈로 이걸 뚫는다? 거래량도 지금 되게 실려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그 다음은 16,000원이에요. 그 이상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특징주이기도 하고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화나신 건 아니죠? 하시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예, LG가. 알겠습니다. 화나신 줄 알았습니다. 하위원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인타스를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인타스 하면은 여러분께서 휴대폰 케이스 전문 업체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이 됐죠. 근데 최근에는 이 회사가 2010년도에 신규 사업을 했는데 그 신규 사업이 바로 그 자동차 쪽하고 가전 쪽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서 좀 수익이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전 케이스하고 그다음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쪽에서의 흑자 전환으로 있어서 좀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이제 케이스를 이제 만들면 삼성전자에다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미국 화웨이의 그 제재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좀 주주를 좀 살펴보면은 신형 자산 운용 쪽에서 한 8.12%의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신형 자산도 가치 투자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타스 같은 경우도 반사 이익도 있지만은 가치주로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연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거나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지금 모든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하는 지금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이 23,000원대 이것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매물대는 다 돌파를 하는 흐름인데 수급을 봤을 때도 좀 개인들은 그렇게 매수세에 좀 크게 좀 이제 와서 조금 나갔다가 좀 들어온 부분인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는 이미 미리 좀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바닥 쪽에서 다시 좀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인타스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께 좀 관심을 좀 보시면은 한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려서 인타스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1758번님이 현대해상 39,900원에 비중 30%. 네, 요즘 보험주들 안 좋은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집에서 트롬 스타일러랑 트롬 건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지금 시익씩 걸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부 백색 가전은 LG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120개월선에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비슷하네요. 코스피 지수가 아까 차트를 보세요. 제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도 120개월선을 안 깼거든요. 근데 현대해상이 지금 서브프라임 때 여기를 안 깼는데 지금 깰까 싶어요. 그래서 3만 원대 마디지수 때에다가 120개월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유하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브프라임 같은 위기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갑니다. 0758번님께서 나스미디어 32,800원에 비중 20%.
엄청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예, 상당히 매수 자리가 상당히 예. 좋으세요. 또 수익도 좀 잘 나고 계시고 이제 단지 이제 이때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잡으실까 이제 그게 지금 가장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근데 나스미드 같은 경우 KT가 좀 최대 주주이고 이제 5개 IPTV 광고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광고 쪽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좋아요. 아까 우리 신일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마트도 상당히 좋은데 이 나스미드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수급 쪽에서도 개인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 고점에서의 어느 정도 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잘라서 절반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의 그 전 고점 돌파한 것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59,2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오면 한 절반 정도 좀 매도하셨다가 계속 보유하시면서 93,700원까지 2차 목표 잡아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나스미디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061포인트, 2060선은 사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전환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V자 모양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 쪽으로 확 방향이 틀리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도 2040선은 또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주체를 확인해 볼 텐데 외국인이 702억 원 크진 않지만 지속적인 매수, 개인의 매수 물량은 28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오히려 또 쌓입니다. 964억 원까지 쌓였는데 금융투자 쪽에 903억 원, 투신 12억 원, 연기금 235억 원, 주요 이 세 주체가 오늘은 매도 물량을 쏟아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여전히 올라갑니다. 상승폭은 0.92%, SK하이닉스는 반대로 또 빠지고요. 현대차 1,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18만 500원, 18만 원 또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6위 LG화학 빠지고요. SK텔레콤 빠지고 포스코 빠집니다. 하지만 신한지주와 현대모비스는 소폭씩 반등에 성공해 나갑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697포인트, 6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1%가 넘는 급락이고요. 70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일단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707부터 697까지 지금 쭉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1,133억 원, 개인의 매수 물량은 더 늘어났고요. 기관 쪽의 매수 물량은 지금 금융투자가 1억 원, 투신이 156억 원 좀 늘리긴 했는데 연기금이 여전히 58억 원 팔고 있고요. 기타 금융이나 좀 파는 물량들이 소량씩 나오면서 기관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외국인 역시 885억 원 매도하면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밀려 내려가고 그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반사이익 받을 부분이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지수가 밀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래일 전에 지금 블록딜 얘기 나온 뒤에 급락, 그리고 어제 1%대의 정말 소폭 반등, 그리고 오늘 또 급락 나옵니다. 56,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CJENM도 2%대까지 낙폭이 커지면서 18만 원대 보여줍니다. 신라젠도 오늘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이제 20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포스코케미칼만 유일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1,300원, 2.56% 빨간불 켜줍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HLB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요. 메디톡스는 반대로 또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보합 상승권역이었던 펄어비스 역시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72,000원, 장중에 102,000원 아래까지 지금 빠지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오늘 2.15% 빠지면서 셀트리온 3인방 모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합니다. 자, 목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3시 지금 30분 4초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시장 상황 점검합니다. 신 소장님은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120개월 선에 다가섰는데 2008년도에도 안 깼는데 종가로 이걸 깰까 안 깰까 궁금하네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해 심천 1.18, 2.30 빠졌고 니케이는 0.62 빠졌는데 코스피가 오늘은 니케이보다는 안 빠졌는데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흐름이 밑에 많이 이미 가 있어서 니케이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계속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아까 삼전 부품주는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삼전 갤럭시 부품주 그냥 국한된 얘기고 삼전이라던가 우리나라 그 지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휘둘리기가 너무 쉬운.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주는 또 이게 약간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수사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분위기도 안 좋고 누가 한번 치고 나갈 애가 없어요. 섬유유복 업종이 1등을 했었는데 업종 1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오늘 꼴등을 하면서 좀 FNF가 지금 14%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음식료 업종이 1등을 차지했어요. 일단 이런 것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방어력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최근래의 성장업종으로 뭐 부각이 되면서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방어력, 내수업종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게 섬유유복 음식료들이잖아요. 오늘 롯데칠성이 음식료품에서 1등 했고 역시 액면 분할 효과가 이 상승세에 있을 때 액면 분할이 나오면 효과가 있어요. 지금 17만 원 돌파해서 5% 상승했고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전에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이제 뭐 냉면 가격이 한 그릇에 이제 10,000원이 되고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이 된다 이런 뉴스 타이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막 이제 열받잖아요, 솔직히. 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는데 뭐 물가만 오르고 뭐 도대체 뭐 하냐 정부는 맨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음식료주가 좋거든요. 지금 오늘 롯데칠성 무역 하이트 진로 소주 1, 2, 3위가 지금 다 올랐거든요. 차밋을 처음처럼 좋은 데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죄다 올랐어요. 소주 가격 인상이 이제 거의 가시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면 차밋이 스타트를 끊는 이상 눈치를 보던 2, 3등 주들은 그냥 올리면 돼요. 야, 1등 올렸잖아. 우리 2, 3등인데. 1등이 올렸는데 우리는 왜 안 올려야 돼? 그럼 다 올릴 거란 말이죠. 농심, 오리온, CJ 제자는 다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부터 전부 인상입니다. 라면 가격이든 설탕 가격이든 과자 가격 죄다 인상되고 있어요. 지금 매달 모든 품목이 인상돼요. 편의점 가보면 컵커피, 뭐 우유 죄다 인상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상이 되는 것들을 물가 상승을 지금 여기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자 음식료 업종은 지금 방어 업종이자 뭐 내수 업종이자 성장성도 지금 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IT 뭐 그 자동차 뭐 이런 바이오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쪽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섬유유복 업종 순환매 도는 거에 약간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득을 조금 취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을 이기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하 의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닥은 좀 많이 밀렸는데 코스피는 좀 잡힐 듯 하면서도 지금 반등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도 좀 원달러 좀 지수를 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5일선이 붕괴가 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지금 선물 차트를 봤을 때는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의 영향을 좀 받아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등이 과연 이제 크게 나오려면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이런 악재성 발언이 좀 자제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죠. 화웨이에서의 드론 업체, 그 다음에 CCTV 업체까지 해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지금 올라가면서 제재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의 중국에 진출한 그 생산 업체들을 다 한 40% 정도를 다시 거점을 좀 미국 쪽으로 또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시장을 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700선이 좀 붕괴가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시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일단 좀 수급 쪽에서 좀 봤을 때 좀 개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와야 하는데 개인 쪽에서의 오늘도 그 코스닥 쪽에서 1,000억 넘게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이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 특히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중소형주 쪽에서의 신용 물량이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 신용 물량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 신용 물량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그 투매가 나와야 하는데 그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려면은 시장이 공포가 와야 되는 거죠. 공포 지수 상당히 올라갔을 때 개인들의 그 투매가 나오면서 신용 물량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보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아까 시장이 좀 반등의 그 코스피 쪽에서는 선물 차트에서 좀 나오는 그런 신호가 보이는데 여기서 상승은 그냥 반등일 뿐이지 그 추세 전환은 아니다.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추세 전환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이 맞다. 두 분이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2060선 무너졌네요. 2059.59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1.42% 빠지면서 700선 무너졌습니다. 696.8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3원 60전 내리면서 1189원 2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김동섭의 마켓뷰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미국 시장이 전일 좀 소폭 하락했죠.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장이 오전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장중한테 플러스까지도 갔었죠. 그리고 소폭 하락해서 마감합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면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역시 방향성이 없는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오늘 시장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견조한 시장이 우리나라다. 중국 같은 경우는 0.9% 빠졌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니케이도 0.6%가 빠졌지만 국내장은 현저하게 잘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시간의 미국 선물도 한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 방향의 모습을 보이죠.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에서는 이 금액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수량을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수량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 매도입니다. 320만 주 매도했죠. 프로그램도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한 95만 주 팔았고요. 기관도 한 260만 주 팝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보면 일단 매도권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코스닥은 금액으로도 역시 쌍끌이 매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결국 방향성 없는 수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시장이 버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지수를 보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2056포인트 전후, 자, 그 자리를 종가상으로 안 깹니다.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지키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일단 이 자리가 과거에 아주 중요한 자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10포인트 정도 빠지면 700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먼저 무너지는 양상의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원달러를 보면 오늘 약간 밀렸어요. 재미난 건 제가 아마 지난번에 1182원을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그걸 깰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82원을 깬다는 것은 일단 상승 추세가 일단 잠시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위험자산에 관심으로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못 깨면 결국 일시적 조정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가 내려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80여원이 무너지면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 위험 자산이 기회가 올지 이걸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글로벌 이슈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 어저께 소폭 하라 그랬어요. 지금 미국장은 결국에 가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하웨이 제재를 일시 완화를 했었고 또 히토류의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근데 이 히토류라는 게 사실은 중국만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전 세계 95%를 생산하고 있고 실제로 95%의 80%가 미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80%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자는 미국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토류가 중국만 있나요? 아니요,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미국도 많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히토류를 완벽하게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토류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클 수 있죠. 결국 미국에서 만질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제한할 수 있는 제재가 제한된다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을 더 끈다는 불확실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등장하지 못한다면 사실 미국 시장 쉽지 않을 공간에 접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월봉이 완성이 4거래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봉 상황으로 보면 다우가 지금 헤드앤숄더를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 만약에 아랫꼬리가 더 길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아랫꼬리 부분을 다 메워주는 캔들이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상황이라면 시장이 아마도 방향성에 있어서 쉽지 않은 구간에 접어드는 공간에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글로벌 이슈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옵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네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OECD에서 금리 인하를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KDI에서 금리 인하를 권고합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서는 가장 힘이 좋은 통화 정책 중에 하나죠.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 역전 형상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금리 역전이 더 커지죠. 격차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면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풀어져야 됩니다. 대출 규제가 안 해서 돈이 풀릴까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아무 무용지물인 상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처한 상황은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자, 금리 인하를 할 조건이 잘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KDI는 이런 말을 합니다. 2분기 성장 둔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성장 둔화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이번에 원달러가 올라서서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두 가지가 시장에서 선행 조건으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내일장은요. 수급의 변화. 자, 앞에서 제가 수급이 방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수급의 변화가 진짜 필요합니다. 수급의 변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위쪽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죠. 어제도 아랫꼬리, 오늘도 아랫꼬리입니다. 이전 저점 살짝 깨뜨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과거 이 자리에서 기관이 받쳐주던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기관이 받쳐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킬 거다. 그래서 기관의 모습을 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기관의 모습을 어저께 제가 수급으로 놓았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기관인데요. 이 과거에서는 기관이요. 사면서 미리 샀고 그다음에 사면서 주가를 더 하락을 방지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현재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이 분홍색 선은 외국인들은 사고 있죠. 아직까지 누적은 매수입니다. 근데 기관들은요. 그때 다른 행보로 보입니다. 이때 매수했던 거를요. 거의 다 누적으로 매도한 상태예요. 다만 하나를 볼 수 있다면 요 얼마 전에 요 저점 부분에서 지금
다시 매수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는 기관들이 누적으로 매수를 해가면서 방향을 잡아줬는데 지금은 매도를 하면서 방향이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과거 시점과 지금은 완전히 판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가파르게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도 매도로 나왔는데 않는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수급을 좀 장악을 해줬고 거기서 소폭 털면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양상인데 기관들이 팔면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 기관의 움직임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시장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감자죠.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회적 충격이 커서 추진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지난번 발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리디노미네이션은 당분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추진될 확률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준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